지금 전국에 그 약국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25,000개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복지부 장관께서 직권으로 이거는 25,000개 약국에다가 오디톤 메디칼에 그 호민케어를 놔야 돼. 그러면 그 25,000개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호민케어 시스템 설치하는데? 대당 이제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전국 약국보다도 먼저 도서 산간 지역, 지방에 병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보호 관찰이 필요한 이제 학교나 이런 쪽에 먼저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대도시는 의료 환경이 좋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걱정했었던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중이염의 하나의 질병을 보면 일주일 이상 열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틀 정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에 처방받은 약이 맞지 않나?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 또 애를 3명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많고 집에는 약봉투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버릴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다중진료, 다중처방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면서 처음에 진료를 해주시고 처방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낳고 있는 중인데 낳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시게 되면 낳고 있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도 하루 데일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중진료, 다중처방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도서 산간 지역이나 병원이 좀 없는 지역에서는 해남 끝에서도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의료 환경이 안 돼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 가격을 따져보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20만 원에 25,000개면 한 500억입니다. 그렇죠? 다 깐다고 해도 그렇죠? 500억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정말 먼지 톨 한 톨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 흔히 그 애들 하는 말로 껌값밖에 안 되는데 그걸 깔아서 만약에 5조 원이나 50조 원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25,000개를 깐다 그러면 500억은 너무 크다 그러고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20만 원에 25,000개면은 이제 50억 정도의 50억인가요? 네네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낼까요? 네, 이 50억 정도의 예산인데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이 편리한 진료를 받는 거 이게 목표인 거고요. 보통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약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말을 확실히 더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지방에서는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약사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병원에서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다면 진료 처방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어떤 뭐 의학계 쪽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이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 낫고 더 쉽게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나갈 때 타이틀을 50억 원이면은 우리 5조 원 정도 제가 봐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직간접 비용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타이틀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복지부 장관께서 50억은 반드시 물론 이제 50억을 먼저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뭐 나중에 메인터넌스라든지 그죠?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 또 어떤 메디칼에서 뭐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죠. 뭐 네, 메인터넌스 받고. 네. 저는 제가 계산을 잡았는데 500억이 아니고 5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도 많이 하고 뭐 스타트업 그 CEO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 그 한마디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래? 야, 저거 50억밖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전국이 빨리 해야지.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지금 개발한 그 기술들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고 또 효능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정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AI로 이제 얼굴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비표준이 돼야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표준의 로직과 구조를 파악을 하면 되면 그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로직 자체는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깥에서 그 저희 내부 로직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표준화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게끔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얼굴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에서 사용을 할 때는 템플릿화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010 하는 그런 데이터를 구조로 만드는 것들을 템플릿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템플릿화가 되지 않은 이미지 자체를 압축해서 암호화 넣는 것. 이렇게 되면은 토큰에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인증 속도라든지 관리, 뭐 그다음에 토큰에 대한 용량 제한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해가면서 완성한 것이 저희 스냅패스 솔루션에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얼굴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어야지 향후 미래 발전에 대한 대비 또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솔루션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완성을 해서 현재 솔루션을 출시한 형태이고요.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인감증명을 발행을 받을 때 지문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한 번에.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하고 다시 등록을 한다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템플릿화된 지문 정보가 그때 기술에 디펜던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새로운 버전의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려면 전 국민의 지문을 다시 스캔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하고 이제 기초를 쌓아간 형태의 솔루션이 스냅패스라서 이 확장성이란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아까 뭐 저희 솔루션의 소개를 하면서 출입 통제, 물리 보안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준비된 상태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특화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사실 다른 대표님들 발표를 보면서 내가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깨달았는데요. 저는 사실 모든 부처와 모든 지자체 이런 관계자분들께 다 어필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굴까를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고심거리여가지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모든 보안이라는 건 사실 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루틴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지만 작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각 시민분들, 개개인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 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한번 유출되면은 바꾸기가 힘든 정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더욱이 중요하고 이러한 보안 이런 부분들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통신사들,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 파급 효과와 그 과징금으로 산출되는 그 비용들만 따지더라도 저희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이제 아까 함부로 제가 말해도 되나를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서둘러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디 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넣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뭐 미국도 최근에는 이제 그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이제 국내 항공도 이제 안 됩니다. 그거 다 체크를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로 존재를 하는 거죠.
예, 피지컬하게 네,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예,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화 시키고 뭐를 해더라도 물론 이제 뭐 몸에 칩을 씹지 않는 이상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 뭐 하드웨어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메탈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정보를 씹는 거는 또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저는 그 아까 군 쪽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보는 어쨌든 우리가 특정 아까 이제 우리 오티톤 메디칼도 25,000개의 약국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 군인들도 군복을 입은 50만 명의 군인이라고 하면 특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군인들이 만약에 인식표를 바꿨어요. 그럼 지금 군인들이 인식표도 차고 또 각각의 또 부대마다 자기 또그 아이디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의 보안성이 상당히 좀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제조 원가라든지는 그 가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만약에 그 현재 스냅패스를 기술을 적용을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군의 PX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또 뭐 만약에 결제 수단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집어넣어서 만약 50만 개를 다 하드웨어만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아, 네. 50만 개를 카드로만 다 교체를 한다라고 예. 하면 개당 굉장히 세무는 쉽습니다. 개당 얼마입니까? 저희는 저희 토큰의 네. 발행 가격을 네. 뭐 발행 비용과 인쇄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 약 15,000원 정도 타겟팅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만원처럼 70뭐 한 5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그래서 그거 갖고 뭐 더 뭔가 뭐 플러스를 하더라도 100억이라고 하시죠. 네, 네. 100억 원의 돈은 국방부에서는 진짜 작은 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만약에 그 군인들의 어떤 그 보안성을 높이고 또 그거가 훨씬 더 편리성 담보되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걸로도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장 국방장관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통령이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즉각제가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네. 더군다나 지금 발행인분께서 굉장히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진행하는 거죠. 저희 솔루션의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라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인증이라는 것은 사실 부지불식간에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커피숍에 가서 쿠폰을 적립하는 것도 사실 인증이에요. 네. 모든 것들을 KYC, Know Your Customer 해가지고 인증을 기반으로 해야지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연동이 되는 형태인데요. 거기에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싶은 것이 저희 스냅패스 솔루션인데 사실 복합 인증이라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면 그 보안이 더더욱 중요한 군 조직, 군 시설 이런 쪽에는 정말 명확하게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정수 대표님, 그 대표님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죠? 운동에 대한 걸 잠깐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한 지금 왜 세짐을 개발한 백그라운드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네, 뭐 자랑할 수준은 아니고 뭐 성장기에 뭐 전문 체육도 좀 경험을 하고 또 대학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투기 종목 관련된 운동들을 좀 하면서 뭐 항상 운동과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짐 또 세이클을 개발할 때도 그냥 장난감스러운 또는 뭐 빨래거리 같은 제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운동인 출신으로서 운동인들도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그런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 고향이 이제 아주 그 한국의 아주 고향이 아주 오지인데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거기 시골에 엄청난 그런 짐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방에 가니까 예산들이 많아서 웬만한 지방에는 아마 체육관들이 다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초단체만 계산하면 약 한 230개 그죠? 226개인가 기초단체가 있고 기초단체에서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뭐 5개 면이라고 계산하면 대략 뭐 한 뭐 맥시멈에서 1,500개라고 하시죠, 그죠? 네. 1,500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면 규모라든지 업 규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500개라고 있다고 하시죠. 1,500개 만약에 세짐을 다 깔면 얼마나 듭니까? 아마 제가 깐다고 하면 세짐 한 대랑 세이클, 그러니까 사이클형 기구까지 같이 해서 묶음으로 드릴 것 같고요. 네. 묶음으로 해서 한
한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1,500억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1,500억에 만약에 아까 그 건골격계가 예, 건보료가 지급되는 게 거의 50조 원이었어요. 네. 50조 원에 1,500원은 진짜 끈값입니다,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센터에 저희 서비스 시스템이 들어가면 단돈 뭐 1억 원이지만 사용자 수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저희가. 사용자 수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건보료를 떠나서 요즘 뭐 인구수는 줄고 있고 노령 인구의 경제 참여가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 내에서 만약에 1억 원 투자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1년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생산량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건보료를 떠나서 기하급수적인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찌 말하면 우리 몸에 대한 근육 연금을 정부 지자체에서 들어준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야, 좀 그 하고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근육연금, 그죠? 근육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건강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근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부터 사실은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나이에는 꽤 그래도 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 세짐에 대한 그 제가 대표님 자꾸 이제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뭔가 제안할 때 좀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보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이제 또 조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아까 5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이거 그럼 저게 과연 이게 전국에 다 깔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게 뭐 1,000만 명이 이제 이용한다고 하시죠. 그랬을 때 비용을 10%만 줄여도 5조 원을 줄이는 거죠. 물론 이제 새 집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른 것들을 만약에 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거니와 또 그 지방 정부에 출마하는 그 광역급 단체장들이 도지사나 시장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의 그 성동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이 꽤 화제가 된 거는 그분이 보면은 이제 아주 디테일한 서비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 행정가들이 좀 더 뭐랄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저는 시민들의 어떤 힘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금보험이라고 근육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오티톤 메디칼의 그런 그 아까 호민케어라든지 스냅패스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 걸로 정말 작은 비용으로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세금이 그럼 남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다른 데 쓰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조 원의 세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지자체는 1,000억의 가치밖에 못 쓸 거고 어떤 지자체는 1조 원을 10조 원의 가치로 쓸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타트업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스타트업들 혁신상을 휩쓸고 전 세계의 그 바이어들이 주목하는 그런 이 기술 제품들을 좀 더 저는 우리가 먼저 써서 우리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500억 한번 청구해 보시죠. 뭐 계속 그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어피런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대는 이제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첨언하자면 예. 뭐 저희랑 비슷하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시면 저희만 쓰겠다고 저희만 뭔가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좀 다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올리기 위한 그런 좀 체계와 그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좀 건강 쪽의 DX 전환, AX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쭉 이제 오늘 5번째거든요. 근데 2번째, 3번째 했던 분들이 이제 수면하고 치매 쪽이었어요. 수면 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 회사, 저희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스포트전인데 저희도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좀 타겟팅을 하자. 우리가 뭐 많이 본다 해서 뭐 유튜브에 많이 뭐 출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내가 정치를 할 게 아니니까 그죠. 정말 필요한 타겟에 그 고객들한테 이제 그게 맞춰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수면 쪽에는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얼라이언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윗 뭐 센터라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슬립 웰, 뭐 익스피리언스, 에벌루에이션, 뭐 테라피를 하고 그 수면에 관계된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한 40, 50개 되더라고 이번에 그 CS 때 보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 기업들이 몇몇 분들이 제가 제안을 한 게 에이빙 뉴스에서 그걸 이제 그 스위스센터 같이 이제 숙면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걸 이제 엮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50억짜리 아파트에 정말 그 숙면 취할 수 있는 방이 있냐는 거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다 들어가 보자 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모든 게 이제 안 아파야 되는 거죠. 안 아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저 페이크 아이즈의 그 김석중 대표님. 네. 아까 그 이제 우리 몸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50만 그 우리 이제 현역 장병들이 있어요. 그 장병들이 한 25만으로 줄었어요. 네. 줄었을 때 물론 이제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네. 그걸 만약에 그 몸티라는 그런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이제 네. 바꾼다면은 반으로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멈티라는 체계가 그 주제로 이제 부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귀해지기 때문에 이제 무인 복합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군에서는 이미 이제 윙맨 형태로 카이에서 그 멈티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육군은 아직 그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이제 정책 제한 형태로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아직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되냐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군인은 아마 제일 잘 아시겠지만 말로 해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봐야죠.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봐야지 믿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프로토타입 같은 게 나와서 실제로 그 실증이 돼야 됩니다. 네, 실증이 돼야지 이제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이 수립이 될 텐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방에서는 아직 국방의 이제 기술에 첨단 기술을 하는 데가 이제 ADD가 있는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한 체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폭넓게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산업에서 최근에 굉장히 폭넓게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뭐 AI라든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스피논 형태로 이제 국방에 접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성들을 정책 입안자들이 실증하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이거를 믿으려면 군인들이 믿으려면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그런 실정 체계들을 지원을 하고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 체계를 지원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정말로 괜찮다. 이건 정말 이제 앞으로 유무인 복합으로 사람과 로봇이 같이 티밍이 돼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줄어드는 병력 감축 시대에 이제 이바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전투들이 계속 미래전으로 갈 텐데요. 네. 그래도 총을 쓰는 군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총을 못 쓰는 군인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금 개발하신 네. 그 지금 일부 지금 우리가 부대에 지금 투입이 돼서 네. 그 전개가 돼서 이제 훈련 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격 네. 훈련을 그걸 만약에 전 부대 단위로 다 네. 도입을 시키면은 네. 몇 개 정도가 필요하겠습니까? 1,0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제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1,000군데, 사격장이 1,000군데 사격장이.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 쓰는 데도 많긴 한데 어쨌든 그걸 다 현대화한다고 하면은 2조 원 정도 듭니다. 2조 원. 2조 원 정도 들고 이제 그걸 한 번에 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네.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육군은 이제 육군 중기 계획이라고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이제 태우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급한데 우선순위로 소요 제기를 받아가지고 부대별로 어디가 제일 급하냐, 낙후돼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이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도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사일도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나면은 쏴가지고 훈련탄으로라도 그렇죠. 쏴서 없애야 됩니다. 예,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차피 실전에서 못 쓰기 때문에 그 연한 안에를 지나게 되면 내구 연한을 지나게 되면은 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왕창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뭐 언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 가지고 사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도 아마 그 이 대통령께서 아마 그 드론 쪽 얘기를 하면서 드론을 만들어 놓은 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다 보관하고 있다고 왜 그걸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훈련해서 없애라고 제발 그래서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최진 목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다시 오디톤 메디컬의 그 우리 저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건 지금 그 최근에 실증하고 좀 다른 그 제약업체들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대웅제약에서 감사하게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이제 팁스 추천 이제 선정까지도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여쭈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자랑을 좀 하시라고요. 아, 투자자들한테 네, 그 오티톤 메디칼의 그 어떤 사업 확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이제 단순히 그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홈인 케어라고 하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 거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될 거고요. 한국에서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이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자문료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저도 오래 나가 있었는데 주재원으로 한 달 이상 나가게 되면 의료보험이 끊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의 의사한테 진료를 못 받게 되죠. 네.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래도 한국 의사한테 한 번 더 진료 받았으면 좋겠고 외국에서 10만 원을 쓰면서 진료 받는 것보다 그 같은 비용을 한국 의사한테 내고 조금 더 한국말로 진료를 자문을 받는다는 게 더 소중하거든요. 해외 네.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또 제품의 저희가 후속 모델이 또 3가지가 나오고 올해 사실 2026년도 혁신상을 받은 건 펫용입니다. 동물용. 가족의 구성원에 동물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사진 한 번 찍는데 3만 원, 4만 원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처럼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 AI 스너미 제품이 동물용도 펫용도 나오게 되고요. 펫, 그죠? 네, 예. 뭐 고양이나 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매출은 아마 2월 달부터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웅제약하고 좋은 회사하고 지금 네. 콜라보라고 했는데 좋은 그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에노프는 아까 보니까 캘리포니아 플러튼 시리하고 뭔가 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플러턴 구체적으로 좀 뭐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플러턴 시장님이 우연치 않게 저희 솔루션을 보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 그리고 경찰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안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다 카드 시스템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는 설명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부분들 보고 경찰서 관계자분들 또한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시장님 프레드정 시장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적극적인 도움으로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경찰서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 LA에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이제 실증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 인증이라는 것 그리고 생체 인식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실 굳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우려되는 부분들까지 해결이 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국 법인의 저희 공장에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형태로서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업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군, 경찰, 네, 그러니까 보안 어떤 그 쪽에 좀 높은 그 보안을 요구하는 곳에 네네. 가장 빨리 좀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기회를 찾지 않으면 못하면 뭐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달 쪽에 빨리 좀 제품을 등록시키고 혁신 제품 지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리한 위치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동수 대표님, 그 지금 투자 지금 라운드 어떻게 됐죠? 작년 7월 달에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팁스 글로벌 트랙 선정이 돼서 현재 수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브릿지 라운드 오픈해서 라운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휴머넥스의 가치가 이제 수십 배, 수백 배 가까이 해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혹시 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브릿지 라운드를 오픈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영업팀을 만들고 첫 번째 판매를 시작했는데 벌써 대기하실 고객님이 24분이 계셔서 생산 능력 확장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올 중반, 올 하반기에 시리즈 A를 오픈하려고 하다가 좀 빠르게 생산 능력이 필요해서 현재 브릿지 라운드를 오픈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짐이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충과 함께 뭐 판매가 된다고 하면 확실한 숫자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시리즈 A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이클 같은 경우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레퍼런스와 함께 제품이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또한 지금 일본과 중국의 수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는 뭐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는 아니고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투자자께서 원하시는 그런 엑싯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카이즈의 대표님께서 네. 지금 뭐 혹시 투자자들한테 혹시 네. 뭐 투자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저는 원래 이제 그 한국에서 투자를 원래 유치를 안 했었고 이제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 유치 라운드를 돌아왔는데 이제 시리즈 A로 거기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리즈 A 투자 유치 IR을 하고 왔고 이제 몇 군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월달에 이제 했던 거라서 뭐 후속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에 그 약간 공식 같은 걸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가치라든가 산업에 대한 성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공식을 들이대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밸류랑 안 맞으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밸류랑 안 맞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안 받았던 거고 이제 해외를 나가니까 확실히 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매출을 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매출을 물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지표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임팩트를 줄 수 있냐. 그 임팩트를 준 이 기술이나 시장성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들은 기업 밸류에 대해서 크게 악유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업 밸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계량하느냐가 이제 그들이 관심사고 우리나라 VC들은 지금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뭐냐를 계량하는 게 이제 그들의 롤이라서 그 부분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치 충돌이 이제 우리나라 VC하고 이제 해외 VC가 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뭐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벤처라는 것은 미래 산업을 보고 기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현재의 밸류로 뭔가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미국 쪽의 VC들하고 이제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매출 이게 그 사실 그 정량적인 평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피테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밸류에이션이란 말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다음에 그 창업자의 그 평판도, 그 평판도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 데이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업이 얼마만큼 그 전시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뭔가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어나 클라이언트나
이제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뭔가의 그 정서적인 데이터들이 쌓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피어런스 말씀드렸고 또 이 정책 제안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여기 지금 계시는 회사 그다음에 대표님 그다음에 그 제품 기술에 대한 AI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평판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저기는 신뢰할만하다. 저 대표님이 공개정상에 나와서 떳떳하게 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어떤 거가 또 강점이고 또 시장에 대한 그 분명히 그 타겟 유저 목표 고객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상으로 남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희 취재본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걸 모든 걸 텍스트 데이터로 뽑아서 지금 여러 가지 토픽을 말씀하셨거든요. 한 20, 30분 정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양한 토픽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뭐 대표님의 생각이라든지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쟁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됐고 아까 또 최 교수님처럼 우리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그 CEO의 평판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야 저기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에이전트들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그 에이빅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1년에 6,000개 이상 스타트업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을 취재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성들을 잘 압니다.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아마 시설로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런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스타트업들한테 이건 또 우리 이 에이빅 뉴스의 또 미션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물론 뭐 투자를 받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서 우리 나름대로 평판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에이빅 뉴스라고 하는 것은 23년의 역사가 만들어준 평판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스타트업들 CEO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제안 드린다면 저는 끊임없이 저는 컨퍼런스를 하시라.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키워드별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혹시 뭐 제안을 한다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갖고 계시는 그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타겟 유저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그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명확한 타겟에 대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효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봤을 때 저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될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들을 좀 다음에 혹시 말씀하실 때는 제안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5번째 정책 제안 컨퍼런스를 또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 분의 스타트업 CEO님들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번엔 또 지방정부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또 대통령 또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아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